안녕하십니까. 김영무의 저서 관련 스토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방송작가로 활약했던 나의 현지 탐방 취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 겨울에 도서출판사 글마당에서 종이책으로 펴낼 때는 이 책의 제명이 정주영 회장의 스케줄을 잡아라 하였고, 현재 업로드된 전자책으로서의 제명은 정주영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수면하의 거대한 빙산들이란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머릿글로 이 책의 편집 경위를 대충 서술하려 들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덜녘에 떨어진 곡식들의 나다를 낙수라 하고, 알뜰한 농부들은 어김없이 그 낙수들을 줍는다고 했다. 같은 뜻으로 무슨 일들의 뒷이야기를 낙수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 책은 낙수보험집이 되는 셈이고, 나는 자연 알뜰한 농부꼴이 되기도 했다. 원래는 연극 무대를 위한 극작가였지만 오랜 방송작가 생활도 겸했기에 그간 나는 실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뜻밖의 경우도 꽤나 여러 차례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관심 밖의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도 뭉고집필 관계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대과 없이 나는 20년 이상이나 방송작가 활동을 계속해왔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책을 집필하리란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나였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작품을 쓰기도 바쁜 내가 어째서 이런 책을 발간해 볼 작정을 하게 되었을까? 격식 따위를 무시하고 뭉뚱그려 말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신문 기퉁이에서 마치 꽃잎이 떨어지듯 언젠가 나와 인연이 닿았던 큰 인물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유명을 달리했다는 부음을 접하고 보면 자연 내 기분이 울적해지곤 했는데, 그런 날이면 또 누구랑 소주잔을 주리할 연락이 오기 마련이었다. 물론 술잔 앞에서의 담화 내용은 자연 작고한 그분들한테 쏠리기가 쉬웠고, 그럴 때면 나는 생전에 만났던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무심코 흘리는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아연 정색을 하곤 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듣고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니 수고스럽지만 한 권의 책으로 묶어보라는 권유를 하곤 했던 것이다. 아울러 그들은 내 이야기가 방송작가나 기자 지망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도 줄 것 같고 일반 독자들도 엄청 재미있어 할 것 같다고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돌이켜봐도 그간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몸소 체험하면서 생각했던 이야기들 중에서는 미공개한 채로 영원한 어둠 속에 묻혀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사연들이 많기만 했다. 이를테면 30분용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우선 작가가 투자해야 할 시간과 정신은 엄청 많은데, 정작 밖으로 보여지고 공식화되는 내용이란 딱히 30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내용들은 자연 폐기 처분되기 마련이었다. 어찌면 공식화된 내용들은 내가 채집한 자료들에 비할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실례를 들자면 현대구립의 정주영 회장을 카메라 앞에 30분간 모시기 위해 작가는 당장 몇 날 며칠간 그분에 관한 인적 자료들과 씨름도 하고 프로그램의 구성의 방향 설정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적어도 한두 시간쯤은 거미줄처럼 바쁜 스케줄에 얽매인 그분과 직접 인터뷰까지 해야만 했었다. 또는 저 먼 원시 대륙 아프리카를 고산병에 시달려가며 8명의 일행과 함께 장장 20여일간 취재하고 돌아왔어도 방송 원고로서는 가까스로 5시간 분량만으로 엔드마크를 찍어야만 했었다.
물론 방송된 내용들은 소위 정제된 사실이라 말할 수도 있겠기에 뒷담화가 무슨 대수이겠느냐 하는 반문도 가능할 테죠. 하지만 방송 매체는 스스로 방송용이라는 한계가 주어지기 마련이고 대개는 위례석에 불과하므로 기록적 측면에서는 활자 매체를 딸 수가 없다는 취약점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일이 되기도 했다. 이래저래 생각을 가다듬어 보니 단행본 한권 분량의 원고는 만들어질 것 같아서 내가 큰 맘을 먹기로 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들은 전적으로 나의 취재 수첩과 사적인 내 기억 내지 나의 관점에서 서술되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나는 책의 본문을 5부로 나누어 싣기로 작정했는데 각 부의 내용과 주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편집되었습니다. 제1부에는 방송작가의 애환으로 KBS 제2라디오 프로그램 국토기행을 마치고 CBS 라디오의 연목골 산책이란 프로그램에서 만나게 된 성우 배한성의 순발력, KBS 제1라디오의 현장 드라마 집필을 위해 만나본 구룡포 오징어잡이 어선선장 김종우의 얼굴 등과 같은 에피소드 9편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제2부에는 SBS 라디오 프로그램 가요 풍물기행의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로 가요 작사가 정두수 선생과 하동, 조효석옹이 정언해준 목포항, 이항복 선생과 호수은행 등과 같은 이야기 16편이 편집되었습니다. 제3부에는 MBC TV 프로그램 인생의 오들길의 구성을 위한 인터뷰 비하로 정주영 회장과 독대를 하고 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이한빈 박사의 고백, 강선영 예총회장의 왕비론 등과 같은 12편이 채택되었습니다. 제4부에는 CBS 특집 프로그램을 위해 아프리카 탐방 취재길에서 겪게 된 일화들 시리즈로 아프리카의 진면목, 아디스 아바바의 뒷골목, 케냐의 달빛 등과 같은 현장 기록 12편이 할애되었습니다. 제5부에는 나의 개인사적 기록 같기도 한데 불교 텔레비전 BTL에서 방송된 김영무가 만나는 문화인의 작가 겸 MC로서의 고민과 소회 등을 삽입해 보았습니다. TV 방송 프로그램의 MC 노릇은 난생 처음이어서 그때의 감회가 유별났기에 그 흔적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화자찬 같기도 한데 정주영 만나기라는 그 책에 실리게 된 추천사의 일부도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떠올랐습니다. 극작가이자 KBS 라디오 제작부 조원석 센터장이 김영무의 여정은 아름답다 하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중략하고 영무 형은 참으로 부지런한 작가이다. 결코 도전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항상 새로운 개척을 해오는 작가이다. 처음 만났을 때 녹음기 사용법도 모르던 형이 처음으로 녹음기의 사용법을 배운 그날부터 현장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다큐멘터리 세계를 열었다. 방송위원회의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중 1년에 단 한 편을 뽑는 연말 최우수상을 받은 KBS 제1라디오의 소리 100년, 생활 100년의 기틀을 잡은 작가이며 그는 그 프로그램을 집필하면서 한국의 신극사를 인물 위주로 정리한 대작 동양극장의 연극인들을 책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그는 1930년대 변사들의 낭독 대본, 드라마 대본, 소극 대본 등을 발굴, 무성영화 시절의 유명 본사 해설집이란 제목으로 또 한 권의 책을 펴내기도 했었다. 그리고 한국 가요의 작사, 작곡의 뒷이야기, 가요의 지명가, 그 서정성 등을 현지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로 엮는 등 그의 프로그램 개발은 정말 독보적이었다. 이번에 나올 책 역시 그동안 영무 형이
발한 빛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소리로 치자면 범종 소리다. 냄비 뚜껑을 젓가락으로 두드려낸 소리가 아니라 한 번을 치면 유장하게 흘려가면서 깊은 여운을 주는 범종 소리. 대나무는 스스로 마디를 만들기 때문에 그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하나의 마디를 만든 형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세상에 나온 글들을 머리로 쓴 글, 손으로 쓴 글, 가슴으로 쓴 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면 정주영 만나기라는 책은 아마 발로 쓴 글이 될 수 있겠죠.